DSARL 연구실 석사과정 1학기에 재학 중인 주세진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이 Ultra Feedback Boosting Language Models with Scaled-Down Feedback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설명하겠습니다. RLHF는 인간의 선호에 맞는 답변을 얻기 위해 제안된 기술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쿼리를 주면 LME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고 LLM 모델을 학습하고 이를 사람의 피드백 데이터를 넣어서 파인 튜닝 시켜서 보상 모델을 모델링하고 또 학습된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강학습을 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모델이 사람의 선호도를 따르도록 학습됩니다. 하지만 이런 RLHF 기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집니다. 대표적으로 인간 평가자가 필요하며 시간 및 노동 집약적이라는 점, 그리고 인간의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 또 인간 평가자가 생성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 데이터셋이라는 점과 특정 태스크에만 특화된 이런 데이터셋이 많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두된 것이 RLAIF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RLAIF의 동작 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초기 ST 모델을 준비합니다. 이때 이 ST 모델이란 특정 태스크에 맞춰서 정제된 데이터로 추가 학습된 모델 또는 서자학습된 언어 모델을 사용하며 이 ST 모델이 동일한 입력 프롬프트에 대해 서로 다른 응답 두 개를 생성합니다. 두 번째로 AI 선호도 데이터셋을 생성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웃풋 LLM이 두 개의 응답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 더 좋은 응답을 선택하고 이 과정을 여러 프롬프트마다 반복해서 선호도 데이터셋, 흔히 말하는 preference dataset 라지 D를 구축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보상 모델의 학습입니다. 두 번째 과정에서 얻은 이 선호도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초기 ST 모델과 다른 LLM 계열인 이런 보상 모델을 학습시키며 프롬프트와 응답 두 개를 한꺼번에 입력받아 이 스칼라 점수 또는 뭐 보상값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보상값을 출력하도록 훈련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초기 FCT 모델은 세 번째 과정의 보상 모델이 출력하는 보상값을 최대화하도록 PPO 등의 이런 강학습 알고리즘으로 초기 ST 모델을 최적화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서 모델은 사용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응답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알 수 있는 RLAIF의 장점은 RLH와 달리 인간 평가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AI가 선호도 데이터셋을 직접 구축하기 때문에 인간 평가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비용 효율적으로 고품질의 선호도 데이터셋을 수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이 Ultra Feedback도 이런 AI 선호도 데이터셋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트로덕션에 앞서서 논문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대규모 AI feedback 데이터셋인 Ultra Feedback을 구축을 해서 인간 선호도를 세분화된 평가 기준, 예를 들어 지시 수행 능력, 진실성, 정직성, 그리고 유연성에 따라 언어 모델의 응답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상 모델 및 강학습 기반 PPO 또는 Best of N 샘플링 등이 있는데 이를 적용하여 대화형 언어 모델의 응답 품질을 크게 개선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 결과 Ultra RM 등의 기본 오픈소스 보상 모델 대비 그러니까 울트라 RM이 기존의 오픈소스 보상 모델 대비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AR 피드백의 효과적인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최근 LLM은 유창한 텍스트 생성과 다양한 언어 기반의 작업 수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력 프롬프트에 대해 일부는 부정확하거나 또는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이런 내용을 생성하는 등 AR 정렬 문제를 부분적으로 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안된 것이 제가 앞서
설명을 했었던 RLA 칠뿐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챗 GPT와 같은 클로즈드 모델에만 적용되며 오픈소스 모델에는 거의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는 오픈소스 모델의 경우 동일한 프롬프트에 대해 여러 응답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선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RLAI의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Constitutional AI라는 연구는 엄격한 원칙을 AI에게 제시를 하여 AI가 응답 생성 과정에서 자기 평가 및 개선을 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그 슬라이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정된 규칙에 따라서 응답에 대해 개선 및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화 및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 기존의 선호 데이터셋은 요약, 검색 QA, 안정성, 그리고 수학 문제 등 각 특정 태스크에서는 유용하지만 지나치게 태스크에 특화되어 일반화가 어렵고 또 그 규모가 작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여 Ultra Feedback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그 고품질 AI feedback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습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확장성과 그리고 지시문, 응답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AI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그 데이터 소스에서 6만 개가 넘는 지시문과 17개의 모델을 수집을 했고, 주석 편향을 완화하고 피드백의 품질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다음 세 가지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석 문서를 지시 수행 정도, 신뢰성, 진실성, 유연성 네 가지 측면에서 분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기준 응답을 제공하여 점수를 보정했습니다. 또 GPT-4를 활용해 점수를 매기기 전에 체인 오브 닷, 즉 COT 방식의 상세한 텍스트 비평을 생성하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라마 230 빌리언 모델을 파인튜닝하여 기존 오픈소스 보사 모델을 능가하는 Ultra RM이라는 보사 모델을 구축을 했고 또 이를 기반으로 그 Ultra RM Best of N Sampling과 PPO를 통해 강화했으며 모델의 응답을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비평 모델도 추가로 파인튜닝했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인간 피드백은 인간이 두 개의 응답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이 과정은 시간 및 그 비용 지각적이고 또 대규모 선호도 데이터셋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던 AI 피드백 접근법은 기존 연구의 경우에는 그 인간의 개입을 줄이고 고성능 LLM을 통해 확장성을 확보했지만 특정 도메인 또는 형식에 지나치게 한정되어 충분한 다양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시문 수집, 응답 샘플링, 그리고 비교성 주석의 세 단계, 즉 전 과정에서 확장성과 그리고 다양성을 고려하는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을 다음과 같이 구축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LLM의 전반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대규모의 다양한 지시문의 수집, 그리고 두 번째로 동일한 응답 스타일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능력 수준을 가진 모델 풀에서 응답 샘플링을 수행했으며 세 번째로는 GPT-4로부터 확장 가능한 AI 피드백의 수집 및 여러 기술의 사용입니다. 이런 데이터 구축 과정 파이프라인을 이루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Instruction Collection입니다. 먼저 진실성 평가를 위해 Truthful QA 및 False QA 훈련셋의 모든 명령어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시 수행 능력에 관해서는 Evolve Instruct에서 1만 개의 명령어, Ultra Chat에서 1만 개의 명령어, Share GPT에서 2만 개의 명령어를 랜덤 샘플링했습니다. 그리고 유용성에 관해서도 다양한 태스크를 포함하는 플랜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플랜을 COT 하이 집합에서 랜덤으로 3,000개의 명령어를 선택한 후에 나머지 3개의 하이 집합에서 각 태스크당 10개의 명령어를 샘플링하는 Stratified Sampling, 계층적 샘플링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직성 평가는 셀프 QA와 플랜에는 참조 응답이 포함되기 때문에 LLM의 불확실성 표현이 실제 정답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셀프 QA 그리고 플랜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오염성 검사를 통해서 총 63,697개의 다양한 지시문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인 completion sampling입니다. 수집된 응답들이 서로 다르고 고르게 분포하도록 각 명령어에 대해 다양한 모델을 사용해서 응답을 생성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는 데이터셋의 텍스트 스타일과 그리고 응답 품질 간의 인과관계가 왜곡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성능 수준을 가진 모델과 그리고 이런 모델들의 크기, 아키텍처, 그리고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17개의 모델 풀을 구성하고 이 중 4개의 서로 다른 모델을 랜덤으로 선택하여 각 명령어를 완성했습니다. 이 외에도 모델의 응답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을 수행했는데요. 먼저 각 4가지 평가 항목별로 사람이 작성한 원칙 하나를 만들었고, 두 번째로는 GPT-4에게 추가로 10개의 원칙을 생성하게 하여 총 11개의 원칙을 생성했습니다. 특히 데이터셋의 특성에 따라서 각 데이터 소스별로 서로 다른 원칙 프롬프트를 설정했으며 이 각 생성 결과에 대해서는 랜덤으로 11개의 원칙 중 하나의 원칙을 샘플링해서 이를 시스템 프롬프트에 추가하여 응답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작성했다고 하는 원칙들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AI feedback annotation에서는 방법 1이었던 instruction collection을 통해서 얻은 63,967개의 지시문을 기반으로 25만 5,864개의 모델 응답을 생성한 뒤 GPT-4를 활용해 각 응답에 대해 두 가지 유형의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칼라 점수이고 두 번째는 텍스트 비평입니다. 논문에서는 선호도 그 주석에 관해서 GPT-4가 주석을 달 때 발생할 수 있는 주관성 또는 무작위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다음 4가지 방법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분해로 모호성과 주석 달기의 난이도를 줄이기 위해서 전체 품질 평가를 4가지의 세부 평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각 평가 항목별로 1에서 5점 사이의 상세한 기준 문서를 GPT-4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상세한 기준 문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참조 기반 평가입니다. 평가 과정에서 일관성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지시문과 그에 따른 4개의 응답을 한 번에 GPT-4에게 제공해서 동시에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근거를 생성해서 각 응답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데 왜 해당 점수를 부여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도록 GPT-4에게 근거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텍스트 비평에 대해서는 GPT-4에게 각 응답에 대한 답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기보다는 개선을 위해 상세한 조언이나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프롬프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크리에이티브 제너레이션에서 사용된 프롬프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구축된 Ultra Feedback 데이터셋과 그 비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논문에서는 Ultra RM이라고 하는 보상 모델과 응답을 입력받아 그에 대한 비평을 생성해주는 Ultra CM 비평 모델을 생성했습니다. 이 Ultra RM은 사용자 지시문과 AI 응답을 입력받아서 선호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라마 230 빌리언 모델을 기반으로 Ultra Feedback으로 학습된 보상 모델입니다. 특히 논문에서는 3가지 버전의 울트라 RM을 학습했는데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오픈소스 데이터셋을 혼합한 버전, 그리고 두 번째는 울트라 피드백 파인 그레인드 버전으로 울트라 피드백에서 4가지 평가 모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 보상 점수로 산출한 것. 세 번째로는 울트라 피드백 오버롤 버전으로 이 울트라 피드백 데이터셋의 비평 데이터의 overall score에서 얻은 데이터의 그 전체
보상 점수를 그대로 라벨로 사용한 버전입니다. 추가로 이렇게 네 가지 평가 항목의 세부 점수와 그리고 비평 데이터의 overall score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UltraRM의 세부 점수 자리에 어, 비평 생성에서 평가한 점수를 넣고 나머지 오픈소스 데이터셋들은 그대로 둔 상태로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버전 1에서 이 오픈소스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과 같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퀘리 비평 모델인 UltraCM을 신뢰할 수 있는 비평 제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GPT-4를 통해 비평 품질을 점수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 표는 그 UltraCM의 비평 제공 능력 평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50개의 인스트럭션을 샘플링하고 코딩 및 수학 태스크에 대해서도 비평 품질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유형의 모델, 즉 첫 번째는 GPT를 비롯한 범용 모델과 비교를 했고 또 두 번째는 셀피 또는 셰퍼드 등 이런 특화된 비평 모델과 울트라 CM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표라고 말씀드렸던 테이블 8을 보시면 울트라 CM의 성능은 GPT 3.5 터보와 비슷하고 두 범죄의 다른 모델들을 능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모델들은 나마토의 13 빌리언으로부터 훈련되었지만 울트라 CM은 유일하게 텍스트 비평을 제공하기 위해 학습되었는데 이 테이블 레이스 유심히 보시면 피드백을 제공할 때에는 비평 전문가 모델이 다운스트림 태스크 전문가 모델보다도 더 효과적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여기서는 AI 피드백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울트라 Rm을 챗 언어 모델의 능력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인 Best of N Sampling 그리고 강학습을 적용해서 평가했습니다. 특히 울트라 Rm이 인간 선호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Human Annotated Dataset인 OpenAI WebGPT, OpenAI Summarization, Anthropic HRLHF, 그리고 스탠퍼드 SHP와 같은 벤치마크에 대해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때는 각 데이터셋에서 하나의 프롬프트에 대해 두 개의 응답이 주어지만 울트라임이 두 응답의 보상을 계산해서 더 선호된 응답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들입니다. 이 테이블 2를 보시면 울트라임 시리즈들이 클로즈드 라마2 보상 모델을 제외한 모든 오픈소스 보상 모델을 큰 차이로 능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즉 울트라임이 소타 수준의 오픈소스 보상 모델임을 입증합니다. 특히 웹GPT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따로 학습 그리고 테스트용 데이터셋이 없고 또 대부분의 베이스라인 비교급 모델들이 이 데이터셋으로 사자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벤치마크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관점 하에서 울트라임이 웹GPT 벤치마크에서 약 2.6%만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웹GPT에서는 Overall Ultra-RM 버전이 다른 그 두 가지 버전, 오픈소스 데이터셋을 혼합한 것, 그리고 Overall Score 버전을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Fine-Grained Annotation의 경우에는 4개의 응답을 동시에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GPT-4가 평가할 때의 무작위성에 영향을 줄여주었고, 또 네 가지 측면에서 더 보다 세밀하게 평가를 했기 때문이라고 그 추측을 했습니다. 다음은 OHRM이 응답 품질의 지표로 잘 작동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베스트 밴드 샘플링을 적용했을 때의 실험 결과를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프롬프트에 대해 N개 응답을 샘플링하고 또 OHRM이 부여한 보상값이 가장 높은 응답을 최종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바가이바 벤치마크에서 N값이 커질수록 윈 레이시 비례하여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울트라임의 보상 점수가 상세응답 품질과 잘 맞물려져 있다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베스트 밴 샘플링의 적용은 인간 선호도에 맞는 AI 정렬 모델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픈소스 챗 모델의 성능 한계를 확장하기 위해
이 Ultra LM 13 billion 모델에 PPO를 적용해서 Ultra LM 13 billion PPO를 얻었습니다. 여기서는 오른쪽 그 아래와 같은 학습 설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AlphaGo, Able Instructor, UltraChat 등 세 가지 벤치마크에 대해 실험을 어, 수행했는데 각 벤치마크에게 동일한 명령어가 주어졌을 때 어떤 응답이 더 우수한지를 판단하게 하기 위해 GPT-4에게 평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바갈바 리더보드의 공식적인 그 결과를 기준으로 했고, 나머지 결과들은 자체 평가를 통해 산출한 결과, Ultralim 13 billion PPO는 세 가지 벤치마크에서 최고 평균의 윈 레이스를 기록을 했고, 다른 오픈소스 모델들을 능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라마 270 빌리언 챗 모델과 비교를 해도 울트라램 30 빌리언 PPO가 파라미터의 개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위를 보였는데 이로부터 RLAIF 정렬의 장점을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추가 분석으로 이 AI 피드백의 효과성, 즉 AI와 인간 선호 간의 그 일치 정도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AI 주석이 인간 선호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와 두 번째, AI 평가가 신뢰할 만한지를 분석했습니다. 이 주석 일관성은 Ultra Feedback, AlphaGo, Evolve Instructor와 그리고 Ultra Chat Test Set에서 무작위로 100개씩, 즉 400개의 비교쌍을 샘플링하고 3명의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인간 평가자에게 각 쌍을 비교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이 테이블 4는 GPT-4의 판정과 인간 평가자의 일치율을 보여주는데 이 표로부터 GPT-4가 인간 선호도를 상당히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I 평가의 신뢰도를 분석하고자 클라우드 리소넷을 추가적인 AI 평가자로 활용하며 다양한 AI 모델 계열 간의 일치도를 조사했고 GPT-4 그리고 클라우드의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AI 평가가 인간과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명의 인간 평가자의 다수결 결과를 사용했으며 모두 서로 다른 평가를 보인 샘플들은 제외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 결과표가 테이블 5인데 클로드 3는 GPT-4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모델의 윈 레이트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테이블 5로부터는 인간 평가와 GPT-4가 더 일관된 결과를 가진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분석으로 이 RLAIF가 모델 능력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 논문 저자들은 질의응답 및 객관식 질문을 포함한 9개의 널리 사용되는 벤치마크에서 실험을 수행했고 울트라램 30 빌리언을 PPO 적용을 하기 전 그리고 후로 나누어서 비교를 했습니다. 어, 이에 관하여 테이블 6를 보시면 벤치마크에서 아주 약간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는 RLHF 그리고 RLAIF 등이 보다 선호되는 그 응답을 생성을 해줄 수는 있지만 모델의 기본적인 능력 자체에는 미미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세심한 그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기존 한계점인 다양한 응답 생성 불가 및 다양한 태스크의 생성이 불가한 점을 관하여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 성능이 우수한 울트라 피드백이라고 하는 대규모 AI 피드백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호도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학습한 울트라 RM 보상 모델과 울트라 CM 비평 모델을 각각 생성했습니다. 또 울트라 빅백을 포함한 그 비교상 400개의 테스트셋에 대해 인간 평가자 3명의 평가를 통해 선호도 데이터셋이 실제로 인간 선호도를 반영한다는 점이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AI 피드백이 세부 평가 스키마, 인간과 AI 평가의 정렬 정도를 어, 분석을 했을 때 인간 선호도를 반영하는 데 효과적인 기법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래와 같이 피드백 데이터셋을 구축할 때 GPT-4 등의 거대한 모델에 대한 이중성이 아직 크다는 점과 그리고 코딩이나 논리적 문제 같은 일부 태스크에 대해서는 성능 개선 여지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점 중에서 특히 첫 번째 그 한계점의 경우에는 Ultra Feedback Dataset 구축 파이프라인에서 생성된 응답들에 대해 AI 모델이 스칼라 점수 그리고 텍스트 비평을 부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인간 평가자와 교차 검증을 하는 단계를 추가한다면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계점의 경우에는 파이프라인 1단계인 Instruction Collection에서 Instruction Following을 포함한 네 가지 측면 등과 외에도 복잡한 뭐 다중천 대화라던가 또는 코딩 태스크와 관련된 지시문을 보강한다면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